미국 최고위층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자랑하던 한 여성 지휘관이 본토 복귀 명령과 최고위직 진급을 거부하고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고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던 그녀에게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모두가 불가능하다 말한 회복을 넘어 생면부지 한국 땅에서 따뜻한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의 행복을 찾은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사연의 모든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녀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놀라운 이유를 영상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인입니다. 저는 31살의 미 육군 드론 작전 사령관이었습니다. 하늘의 눈이라고 불리며 1500시간 무사고 작전을 지휘해왔었죠.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어느 목요일 아침, 비행 전 브리핑을 마치고 드론 시스템 정비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비병들 사이가 웅성거렸고 딜런이라는 드론 정비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PTSD로 인해 최근 이상 행동을 보이던 참이었어요. 30분 후 딜런은 충혈된 눈과 떨리는 손으로 나타났고 저는 예정된 임무를 위해 그를 믿고 정비를 맡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전 8시 대형 드론의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딜런의 비명과 함께 지지 케이블 하나가 끊어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드론이 제가 서 있던 관제 시스템으로 쓰러지면서 제 하반신이 차가운 기계 부품 아래 깔려버렸습니다.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끔찍한 통증 속에서 저는 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공포에 질린 딜런의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동공에서 약물 복용을 직감했죠. 저는 미군 병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수석 군의관 올라 선생님은 제게 척추 4번과 5번의 압박, 골절과 심각한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늘의 눈이라고 불리머 작전을 지휘하던 저에게 걷지도 못하는 마비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딜런은 약물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되었고 저는 그의 나약함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10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아 창밖으로 날아가는 정찰 드론을 보며 저 하늘이 영원히 저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처음으로 오열했습니다. 그때 한국인 의료 연계 담당관 지우 담당관님이 찾아와 뜬금없이 한국 병원에서의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촌 동생과 아버지가 미군 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한 사례를 들려주시며 한국의 척추 손상 치료와 통합 재활 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분이 건넨 병원 안내문에 적힌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다라는 문구는 제게 희미한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과연 부서진 날개를 가진 새에게도 다시 날 기회가 있을지 저는 알지 못했지만 이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 의료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미군 의료진 5분이 제 상태를 평가했죠. 의료심사위원회 위원장 라이언 선생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척추 손상이 너무 심각하여 신경 재생 가능성이 5% 미만이며 의학적으로 하반신 마비가 확정적이라는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6개월간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31살에 장애 등급 70%와 연금만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은 제 미래가 하얀 병실, 천장처럼 텅 비어 보인다는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지우 담당관님이 다시 저를 찾아와 한국 병원 치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미군 병원은 표준 치료만을 제공하지만 한국 병원의 신경, 재활 전문 한결 박사팀은 기적적인 회복 사례를 많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휴대폰으로 제게 보여주며 설득했죠. 지우 담당관님은
본인의 아버지도 한국군 훈련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상부에 한국병원 전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속 지휘관 콜은 미군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며 한국의 동양의학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책임 문제가 뒤따를 것이 분명했지만 저는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지역 사령관 벤 장군이 병실을 찾아와 예상 밖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벤 장군은 작년에 한미 의료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했을 때 미군이 포기한 환자들이 놀랍게도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딜런 사건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고 제 한국 병원 전원을 특별 예산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대신 회복된다면 한미 의료 협력의 역할을 해달라는 조건을 달았고 저는 그제야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원 결정 후 딜런으로부터 죄책감 가득한 사과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사과가 제 다리를 돌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미군 병원에서의 마지막 밤, 지우 담당관님은 행운을 빈다는 의미로 한국 전통 매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결 교수가 포기하지 않는 의사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제게 용기를 주셨죠. 다음 날 아침,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낯선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간판들, 복잡한 도로, 분주한 사람들. 과연 이 낯선 나라가 제게 기적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능성을 바랐습니다.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의료진 10분이 넘는 분들이 입구에서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은 미군 병원의 차가운 시선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저를 고칠 수 없는 환자가 아닌 반드시 살려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에서 병상으로 옮겨지는 순간 누군가 제게 괜찮을 거라고 여기서는 기적이 일상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에 묘한 울림을 주었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한결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상보다 젊은 30대 초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본인을 소개하며 존스 홉킨스에서 연수하고 미군 병원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미군 병원의 하반신 마비 확정 판정, 소견서를 받아들고도 직접 검사해보기 전에는 모른다고, 특히 확정, 불가능, 포기 같은 단어는 본인의 사전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게 강한 신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MRI, CT, 근전도, 신경전도 등 가능한 모든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결 교수님은 한국 전통의학명인인 도인 선생님이 침술 치료를 위해 매일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침술이 척추 손상에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결 교수님은 제가 이곳에 왔으니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서양의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을 납득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아침 6시 백발의 도인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국말로 저를 미군 아가씨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분은 제 맥을 짚더니 기혈이 막혔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으니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가느다란 침들을 꺼내 침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인 선생님은 기의 흐름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매일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한결 교수팀의 정밀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미군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자세한 분석이었습니다. 한결 교수님은 미군 병원이 완전 손상으로 보았던 부분의 신경 일부가 5% 정도 살아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면 충분하다며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담당 간호팀이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가족처럼 편하게 지낼 것이라고 친절하게 인사하며 하은수 간호사님은 한국 음식도 치료의 일부라며 한국 음식에 도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미군 병원에서는 저를 처리해야 할 케이스로 봤다면 여기 한국 병원에서는 살려야 할 생명으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인 선생님의 침술, 한약 복용, 물리치료, 전기자극 치료, 작업치료 등 강도 높은 통합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힘들어했지만 한결 교수님은 몸이 반응하는 좋은 신호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매일 0.1mm씩만 나아져도 석 달이면 1cm가 된다며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죠. 치료 2주차가 되던 날 물리치료 중에 저는 왼쪽 엄지발가락에 미세한 감각이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한결 교수님은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며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에서 저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희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료 3주차에 저는 드디어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은수 간호사님의 제안으로 한결 교수님이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시며 병원 밖으로 첫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한국의 번화가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죠. 한결 교수님은 저를 작은 전통 국밥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60대의 순자 할머니는 한결 교수님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를 마치 손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며 국밥과 반찬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한결 교수님의 환자였고 하반신 마비 판정 후에도 열심히 치료받아 지금은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건네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한국인의 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재래시장에서도 과일 가게 아저씨, 떡볶이 가게,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등 모든 상인들이 돈을 받지 않고 사과, 떡볶이, 김치 등 먹을거리를 아낌없이 쥐어주셨습니다. 시장 한 바퀴를 도는 동안 휠체어에 선물이 가득 찼습니다. 한결 교수님은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주말에 환자와 시간을 보내는 한결 교수님의 친절함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의사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타국에서 혼자 아픈 것이 안쓰러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분위기가 흘렀고 저는 한결 교수님께 점점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제 병실에는 순자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이 문병을 와 과일, 반찬, 영양제 등 선물로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대신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 비록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결 교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셨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저의 말에 교수님은 문화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다시 일주일 후 물리치료 중 왼쪽 발목이 살짝 움직이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결 교수님은 이 속도라면 정말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제게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친구 같고 할머니들은 엄마 같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대해준다. 미군 병원에서는 나를 숫자로 봤지만 여기서는 나를 제인이라고 부른다. 사람으로 본다. 다리도 중요하지만 더 큰 걸 얻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변화된 시선을 일기에 표현했죠. 치료 8주차, 저는 로봇 보행 재활 장비의 도움을 받아
2달 만에 처음으로 땅에 발을 딛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며 걷는데 성공했습니다. 치료실의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쳤고 도인 선생님도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한결 교수님은 제게 첫걸음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가져오셨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결 교수님을 보면 통증도 잊고 회진 시간만 기다릴 정도로 깊은 감정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결 교수님도 본인 또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끼셨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과 아름다운 웃음에 끌리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상기시켜 봤습니다. 하지만 한결 교수님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진짜라고 답해 주셨죠. 저희는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아졌다고 고백하며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타워에도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결 교수님은 제가 나으면 꼭 함께 가자고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희망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재활 훈련의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로봇 없이 평행을 잡고 서는 연습, 균형 잡기, 근력 운동 등 고된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주 후 마침내 로봇 없이 혼자 일어서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고 저는 감격에 겨워 저 혼자 걸었다고 외쳤습니다. 한결 교수님이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의사와 환자 사이의 선을 넘어서는 애틋함이 피어났습니다. 제가 걸었다는 소식이 순자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에게도 전해졌고 다음 날 병실은 축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가져오셨고 상인들은 각자 선물을 가져오시며 이제 시장에 걸어서 오라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축하는 마치 가족의 축하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결 교수님과 병원 옥상에 올라 휠체어가 아닌 제 두 발로 선 채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결 교수님은 제가 서 있으니 야경이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완전히 나으면 저희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한결 교수님은 제가 환자가 아닌 여자로 본인이 의사가 아닌 남자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도 본인이 따라가고 한국에 남고 싶으면 남으면 된다고 단순 명료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단순함에 감동받아 지금 이 순간 한결 교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석 달간의 재활 치료가 끝나갈 무렵 저는 목발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었죠. 그때 제 삶을 뒤흔드는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현역 복무 가능 판정을 받았고 소령 진급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워싱턴 DC 국방부 전략기획실로 발령났으니 2주 내에 복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때 꿈꿨던 길이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한결 교수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와 시장 상인들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안타까워하시며 군인을 그만두면 되는 것 아니냐는 단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경력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한결 교수님은 제가 미국으로 가면 본인도 따라가겠다는 말을 하시며 저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역 사령관 벤 장군님을 만나 한국에 남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벤 장군님은 30년 전 자신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며 제 결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는 석 달 후 전역을 승인하며 후임 인수인계를 부탁했습니다. 도인 선생님도 제가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한지를 물으셨고 행복한 곳이 바로 제 집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주말에 만난 한결 교수님의 가족 또한 제 결정을 지지하며 제가 한국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데이 3일 전 한결 교수님은 10년 후를 상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펜타곤에서 중년 계급장을 달고 일하는 모습과 한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모습 중 무엇이 더 행복할 것 같으냐고 물으셨고,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더 행복할 것이라 확신하며 행복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령관실에 전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벤 장군님은 제 결정을 확인하고 서명해 주시며 한국에 정착하는 미군이 늘고 있다고, 특히 이곳 문화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깨에 무게를 내려놓은 저는 한결 교수님께 전화했습니다. 한결 교수님은 회진 중간에 뛰쳐나와 저를 꼭 안아주시며 후회는 단 1%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자 할머니 국밥집과 시장 상인들은 제 전역을 축하하며 즉석 파티를 열어주셨고,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전역을 3주 앞두고 한결은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연인들이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자물쇠를 거는 사랑의 자물쇠 테라스에 도착했습니다. 한결은 2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하트 모양의 분홍색 자물쇠를 꺼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남을 것을 믿고 있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자물쇠에 저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자물쇠를 걸고 난 후 한결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며 저에게 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해달라는, 그리고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1000번이라도 좋다고 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희를 향해 박수와 축하를 보내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이 소식을 전했고, 모두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녁식이 있던 날, 저는 10년간 입었던 군복을 마지막으로 다림질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으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맞이했죠. 기지를 나서는 순간 한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주며 혹시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결은 오히려 자신이 고맙다며 제가 기다려줘서 다행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 국밥집에서 열린 자그마한 저녁 파티에는 모든 시장 상인들이 모여 저를 이제 진짜 우리 식구다. 미군 딸이 아니라 그냥 우리 딸이야. 라고 부르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저희는 한라산에 오르며 1년 전만 해도 부부가 될 줄 몰랐던 기적 같은 저희의 인연을 되새겼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군 가족들을 위한 한미문화통합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한결에게 밝혔습니다. 한결은 좋은 생각이라며 의료 지원을 돕겠다고 말해주었죠. 결혼 후 저희는 평택 미군 기지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집들이에는 시장 상인들이 밥솥, 그릇, 김치 냉장고 등 필요한 살림을 가득 가져다 주시며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혼 석 달 후 저의 꿈이었던 캠프 험프리스 내 한미문화통합센터 설립이 승인되었습니다. 벤 장군님은 제가 적임자라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센터는 한국병원 치료 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가족 상담 등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고, KBS 다큐멘터리 팀이 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 삶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미재활센터를 만들고 한결과 저에게 공동센터장을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결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며 저희의 행복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3년 후 저는 2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말과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한국 문화에 완벽하게 융화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미센터는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문화교류의 장이 되었고, 저는 한미 우호 증진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대통령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사고로 한국에 왔지만 사랑으로 남게 되었다는, 한국은 저에게 다리를 돌려주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밤이 되어 베란다에서 평택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결과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후회는 없다고, 오히려 매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없었다면, 딜런의 실수가 없었다면, 지우 담당관의 조언이 없었다면, 한국 병원의 기적이 없었다면, 한결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것이라고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부서진 날개를 치료해주고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었으며 영원히 둥지를 틀 집이 되어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이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절망적인 사고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던 제이님이 한국에서 한결같은 의지와 따뜻한 정을 만나 새로운 희망을 찾고 사랑과 가정을 이루며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어요. 예측할 수 없는 불행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적을 만들어낸 제이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가족 같은 사랑을 건넨 한국 분들의 따뜻함도 제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했어요. 이처럼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테니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